예, 안녕하세요. 효성 TNC 스마트 섬유팀의 박용준 팀장입니다. 저는 국내 리사이클 시장 동향 및 저희 효성 TNC의 리사이클 원사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그 사전 질의서를 확인을 해 봤을 때 대부분의 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봉제 벤더라든지 브랜드, 실제로 요 업을 하는 전문가 집단들이 대부분 이 시청을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적인 이 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좀 용어라든지 내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브랜드 리사이클 개발 동향은 앞에서 그 RST의 오준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좀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을 넘게 이제 글로벌 브랜드들하고 소재 개발을 하면서 가장 저희 그 효성하고 좀 전략적으로 가고 있는 브랜드들이 H&M이라든지 아디다스, 파타고니아, 뭐 타겟 이런 브랜드들과 지금 많이 코워킹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브랜드들은 정책이 아주 명확한 브랜드들입니다. 뭐 2024년까지 혹은 뭐 2020년, 2030년까지 리사이클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서스테너빌리티에 관련된 이슈들, 뭐 바이오 베이스라든지 생분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제품을 전문으로 개발을 하고 정책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좀 리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브랜드들 사례는 저희가 뒷장에서 좀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사전 질문서에서 많이 봤는데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좀 미리 그 질문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답을 섞어갖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장섬유 시장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리사이클 시장은 스테이플 파이버의 이제 단섬유 시장이 있고 장섬유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장섬유, 특히 필라멘트 시장, 이 필라멘트 시장이라는 것 자체는 실을 길게 뽑는 이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 저희가 봤을 때 약 30만 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 봤을 때는 대만이 가장 좀 액티브하게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태국, 뭐 미국,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뭐 이런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만의 시스템이 가장 리사이클을 가지고 저희가 기능성 시장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하섬 쪽에 많이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경쟁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는 뭐 24,000톤 시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건 중국에 있는 이제 글로벌 메이커들, 뭐 유니파이라든지 GRN 이런 약간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메이커들과 합작 회사 기준으로 신뢰성이 좀 높은 브랜드 위주로 그 메이커 위주로 산출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적인 중국의 리사이클 시장은 더 크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정 글로벌 브랜드들은 중국산 메이커는 약간 좀 선호하는 경향이 그 약간 신뢰적인 부분에 이슈가 있는 메이커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단 시장의 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국내 리사이클 시장 현황은 크게 시장을 두 군데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리사이클 그러니까 페트병을 가지고 리사이클을 만드는 용도로 보았을 때 크게 스테이플 파이버 시장과 시트 시장, 요 장섬유 시장, 버틀용 시장 요 네 가지 그룹으로 하셔야 됩니다. 스테이플 파이버라든지 이제 시트 시장은 칩이라는 상태로 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플레이크라는 순수하게 페트병을 씻고 잘라내는 공정에서 투입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원가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장이고요. 바틀용 시장과 장섬유용 시장은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더 퀄리티를 일반 칩과 동일한 수준으로 뽑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장 자체가 일반적인 칩보다 2배 이상 고가 시장이라고 형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장에서 한국의 이런 리사이클 현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리사이클 원살 메이커들은 저희 효성 TNC를 포함해서 뭐 휘비스, 도레이, 대한, TK, 성한 여러 메이커들이 있고요. 효성이 19년도 기준으로 시장으로 봤을 때 약 70% 이상의 시장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리사이클 나일론, 리사이클 스판덱스 이 세 가지 원사를 다 같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상세 설명은 뒷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페트병의 재활용 시장 자체는 양적인 성장은 계속 해왔지만 질적인 성장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뒷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리사이클 생산의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저희 뒤에서 발표를 해주실
CK의 재활용 업체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중복되는 내용은 뒤에 전문 회사인 CK에서 설명을 하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국과 일본의 이런 리사이클 시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받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위주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리사이클 시스템에서 저희가 장섬유용 원사를 쓰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가장 큰 이유가 한 가지가 이제 쓰레기가 버려지고 그거를 만드는 이제 저희가 베일이라고 하는데요. 쓰레기를 수거하고 압축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 있는 페트병 자체는 이물의 함량이 전체의 40% 가까이 포함이 됩니다. 이 이물에는 뭐 본드도 있고요, 이물질도 있고 색깔이 들어가는 페트병, 실제 오염물질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제품을 리사이클 폴리에스터 섬유를 만들었을 때 이물의 크기가 많다 보니 장섬유용으로 품질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일본의 쓰레기가 모이는 분류를 보시면 제가 여기 보시면 이제 A부터 2등급까지 나눠졌더라고 쉽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섬유용이라든지 바틀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트병용으로 사용되는 쓰레기의 등급은 A에서 B등급 정도 수준의 쓰레기만 모아갖고 별도 생산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장섬유용으로 쓰레기를 저희가 고품질의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쓰레기 내에 이물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 정책을 내면서 깨끗한 쓰레기,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생산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간 내에 한국 내에서도 일본과처럼 용도에 맞는 쓰레기를 별도로 생산하고 별도로 모을 수 있는 이 생산 인프라가 만들어져야지 한국에 있는 장섬유 원사 메이커들도 리사이클, 한국에 있는 버려지는 페트병을 가지고 원사료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구체적인 설명, 제조 기술에 대해서는 뒤에 그 CK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간단하게 요약표인데요. 베일이 투입해서 금속과 이물을 제거하고 세척하고 뭐 분쇄하는 과정. 이게 플레이크라는 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페트병을 씻어갖고 잘게 잘라놓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플레이크 상태로 생산이 되는 제품들이 저희가 보통 인형에 들어가는 충전재, 이불이나 베개에 들어가는 충전재, 크게 염색을 안 하고 실을 뽑는 거에 품질이 둔감한 용도에 쓰이는 시장입니다. 이런 용도에 쓰이다 보니까 이물이 많이 들어있던 색깔이 있던 뭐 본드류가 들어가던 크게 영향을 안 받는 품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에 사용되는 이런 플레이크가 만드는 시장 자체가 연간 뭐 약 20만 톤 정도의 플레이크가 만들어진다라고 봤을 때 한 70%, 80%에 가까운 거는 이렇게 품질이 저급한 정도로 판매가 되고 있는 시장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효성이 어떤 리사이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 봉제 벤더들, 한국에서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을 하고 어떤 기획을 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성공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효성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전 세계 최초로 리사이클 스판덱스를 이제 100% 리사이클 스판덱스를 생산한 회사이고요.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와 나일론 스판덱스 세 가지 그 소재를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나이키, 타겟, H&M 등 글로벌 브랜드에 저희가 좀 이제 어프로블이라고 이제 돼 있는데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리사이클 원사를 사용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GRS라는 리사이클 인증을 필수로 하고요. 각 브랜드들의 전문 집단들이 와서 공장을 오디트를 하게 됩니다. 공장을 오디트를 하면서 인증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겠지만 이 회사가 얼마만큼 리사이클의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 이 트레이서빌리티라고 하는 추적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내에 있는 원사 메이커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GRS 인증이라는 거를 장섬유 쪽으로는 전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인증을 받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페트병 하나가 약 500ml짜리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50개 페트병이 모여서 한 1kg의 페트병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는 쓰레기의 오염 정도라든지 뭐 그 이물의 정도에 따라서 좀 오차의 범위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1kg의 원사 안에는 그 한 50개의 페트병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대략적으로 그 봉제 스타일당 페트병이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대략적인 수치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이제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소비자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옷을 리사이클 소재로 만들었을 때 페트병이 몇 개 정도가 사용이 되는지를 좀 수치화하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원사 메이커라든지 소재 메이커와 협력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제적으로 저희 소재를 갖고 협업하고 있는 브랜드들의 사례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LLBD라는 이제 미국에 있는 리테일러 아웃도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사이클 나일론으로 해서 이제 레인코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스페이스, 저희가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를 봤을 때 뭐 노스페이스, 뭐 파타고니아 이런 데들이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를 쓴 자켓류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에슬레타라든지 아디다스,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트레이닝복하고 신발 쪽에 그 시장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리사이클을 소개를 하면서 일단 용어적인 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리사이클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가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포스트 컨슈머, 프리 컨슈머 이런 용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데피니션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 원사가 포스트 컨슈머로 쓴 거냐, 프리 컨슈머로 쓴 거냐. 실제적으로 GRS 인증서에도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리사이클 원사가 100% 포스트 컨슈머냐, 100% 프리 컨슈머냐, 이거에 대한 데피니션을 명확하게 해서 벤더라든지 브랜드에서는 기획을 하셔야 되고요. 폴리에스터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버려지는 페트병, 일반 컨슈머, 소비자들이 먹고 난 제품들을 수거해서 원사를 만들기 때문에 폴리에스터 시장은 대부분 100% 포스트 컨슈머 리사이클 원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일론의 경우는 대부분 100% 프리 컨슈머 리사이클 나일론이 시장 내에서 한 90%에서 한 8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일론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버려지는 그 100%짜리 나일론 웨이스트를 찾기가 힘듭니다. 대부분의 나일론 제품들은 스판하고 같이 쓰인다라든지 아니면 어망 같은 데 코팅이 돼 있다라든지 순수 페트병과 같이 100% 나일론 소재를 웨이스트를 찾기 힘들다 보니까 대부분 원사 메이커들이 프리 컨슈머를 의존하게 된 생산 방식이다 보니까 생산에 좀 한계가 있는 편이고 폴리에스터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뭐 20만 톤 이상의 쓰레기가 생기기 때문에 캐파적으로 큰 문제들이 없습니다. 근데 나일론이나 스판의 다른 하섬 소재는 100% 나일론 소재 혹은 100% 스판덱스로 된 소재가 소비자가 쓰고 버리는 쓰레기들이 없다 보니까 재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캐파적인 한계가 있고 스토리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사이클을 하는 방식에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피니션은 원료에 대한 구분이고요. 두 번째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주제는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했냐를 갖고 많이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리사이클 원사를 생산하는 방식은 메카니컬 방식이 있고 케미컬 방식, 기계적 방식과 화학적 방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초창기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런 리사이클에 대한 시장을 데피니션을 정할 때 케미컬 리사이클을 많이 선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케미컬 방식의 리사이클 생산은 이 페트병이라든지 뭐 어망이라든지 이런 제품을 해중압을 통해서 폴리머의 전전 단계에 있는 모노머나 올리고머 단계까지 해중압을 시켜가지고 일반 버진의 동일한 칩을 만드는 기술을 이제 케미컬 방식이라고 하고, 요 케미컬 방식의 경우는 품질이 좋고 쓰레기의 질과 상관없이 이제 좋은 품질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원가가 높고 생산에 대한 이제 미니멈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케미컬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시장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메카니컬 방식, 흔히 기계적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건 일본, 한국, 대부분의 글로벌 브랜드 시장에서 90%는 메카니컬 방식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식은 깨끗한 고품질의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수거를 잘 해서 잘 씻어서 잘 녹인 제품이기 때문에 쓰레기의 수준, 수거된 그 페트병의 수준에 따라서 단섬유용으로 쓰일 수도 있고 장섬유용으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수거되는 쓰레기의 수준이 양질의 쓰레기가 모여야 된다라는 이제 품질적인 한계가 있는 제품이지만 최근 들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리사이클 장섬유를 생산하는 칩에 대한 메카니컬 방식에 대한 기술 혹은 생산 인프라가 잘 셋업이 됐기 때문에 케미칼과 유사한 기능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리사이클 폴리스터적인 부분은 일단 저희 원사를 쓰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는 뭐 아디다스, 나이키, 타겟 뭐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종은 이제 저희는 이제 실의 굵기를 데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DTY 50데니아, 여기에는 명시는 안 됐지만 저희가 20데니아부터 150데니아까지 다양한 굵기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사전 질문서를 봤더니 한국에 있는 리사이클 원사가 대부분 어디에서 이제 웨이스트를 가지고 오고 있으며 경쟁력이 많이 없어 보이는, 이게 전문 벤더에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이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벤더에서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한국에서 장섬유용으로 쓰이고 있는 퀄리티는 아직은 버려지는 페트병의 수준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물이 많고 저희가 장섬유용으로 원사를 뽑으려면 이물의 정도가 3000ppm, 한국에 있는 폐 페트병을 만드는 리사이클 칩의 이물의 수준이 약 3000ppm 정도라고 보면 장섬유용으로 이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1000ppm 이하, 그러니까 맥스 1000ppm 이하로 이물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 이물 관리가 뭐냐면 색깔이 있는 페트병이라든지 본드류, 뭐 기타 이소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사를 뽑을 때 실을 이제 사실시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국의 제품을 가지고 장섬유용으로 뽑기에는 좀 아직 많이 개선이 돼야 될 상황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장섬유 메이커들은 물론 쓰레기를 갖고 오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해외에서 페트병을 가지고 칩을 만든 거를 칩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저희가 녹여갖고 TiO2라는 이제 도징 설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칩을 갖고 수입을 하는데요. 대부분 일본, 대만, 태국 이런 국가에서 수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섬유 쪽에 들어가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대만이라든지 중국, 태국, 저희보다 인건비가 높고 양적 이 캐파가 늘리는 중국 위주로 이제 가격이 많이 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에 있는 원사 메이커를 포함한 저희 봉제 벤더들하고 원단 밀리들이 좀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냥 일반적인 리사이클 원사를 가지고는 개발을 하고 상품화를 하는 데는 국내 내수 시장에 대해서는 상품성을 만들 수 있어도 수출용의 글로벌 경쟁을 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원사 메이커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방향은 이제 기능성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별화된 스토리를 준다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렇게 성공 사례를 같이 좀 말씀드리면서 뒷장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초창기에 사실 진행됐던 제품입니다. 이 콜롬비아하고 저희가 기획을 했던 제품인데요. 면하고 저희 리사이클 DTY 제품하고 싱글로 짜면서 교편한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면하고 일반 리사이클하고 원바이1 싱글 저지로 짜는 제품이고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리사이클에 대한 기획은 글로벌 브랜드들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단 내에서 리사이클 원사의 함량이 몇 프로가 돼야지 이제 친환경 원단으로 인정을 할 거냐에 대한 기준이 없을 때 개발을 했던 사례인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물론 브랜드마다 정책의 차이는 있겠지만 50%가 이 원단 혹은 이 봉제품에 들어가는 소재가 이게 친환경 소재라고 자체적인 좀 인정을 하는 기준이 대부분의 브랜드가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00%로 궁극적으로는 가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내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리사이클 소재를 얼마만큼 쓸 거냐에 대한 기준은 원단 내의 5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월마트하고 진행을 했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에 있는 봉제 벤더들 아니면 한국에 있는 원단 회사들이 중국이라든지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제 저가형 원단 밀이라든지 벤더와 경쟁을 하기 위해선 한국만의 좀 차별화된 원단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벤더나 혹시 원단 업체에서 많이 얘기하는 이제 저희 용어로 치면 이제 베네치아 원단이라는 100에 190이라는 하이필라, 그러니까 필라 수가 되게 많은 원사를 리사이클로 뽑기가 아직 중국이라든지 대만 회사들이 못 뽑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한국에 있는 원사 메이커들이 이제 좀 차별화된 원사를 개발하고 이걸 차별화된 원단을 했을 때
좀 월마트라든지 아니면 그 해외에 있는 큰 리테일러를 대상으로 좀 가격을 떠나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원단이 이제 그 가방 원단입니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옥스포드지. 한국의 대구 시장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원단의 용도 중에 하나가 가방용에 들어가는 나일론, 이런 가방용 원단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방용으로 기획하는 것은 아직 한국에 있는 원단 회사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리사이클 원사가 가장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용도 중에 하나는 신발입니다.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폴리에스터에 대한 소재가 많이 쓰이는 시장 중에 하나이고, 워낙 아디다스나 나이키를 포함해서 아직 저희 한국에 있는 벤더, 한국에 있는 원단 밀들이 개발 경쟁력이 있는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쪽 관련해서 원사, 원단, 봉제까지 좀 협업을 해서 개발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효성이 리사이클 폴리에스터에 관련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원가를 떠나서 효성만의 차별 원사를 개발하고 있는 방향은 지금까지 시장 약 2019년 초까지만 해도 그냥 리사이클 스토리 하나 갖고만 진행을 했다면 19년 말부터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은 기능성을 부여한 제품에 대한 개발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감이 있는 리사이클 원사, 터치감이 이제 커튼라이크한 이제 리사이클 원사, 그리고 염색 결례가 좋은 리사이클 원사, 기능을 부여한 리사이클 제품에 대한 개발이 아직 한국에서 원사 메이커를 포함한 기능성 소재를 갖고 원단 혹은 그 봉제를 했을 때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저희가 이제 올해 환경부 제주도 이제 플리츠 마마라는 한국에 있는 이제 스타트업 브랜드하고 같이 개발을 한 게 제주도에서 모은 그 페트병을 가지고 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그 페트병을 수거를 해가지고 장산류용으로 뽑아서 좀 최종 소비자라든지 브랜드를 대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프로젝트성 그 스토리 중에 하나이고요. 제주도에 대한 환경 보호를 하면서 뭔가 이 한국 내에 그 페트병을 갖고 옷이나 의류용으로 프로젝트성으로 기획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고 최근 들어서 이 브랜드들이 많이 강조하는 게 오션바운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버려지는 이런,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뭐 50kg 요 정도 범위에서 수거된 페트병을 모아가지고 이거는 그 오션바운드 리사이클 폴리에스터라고 해서 더 스토리를 부여하는 제품들에 대한 기획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디다스 사례라든지 뭐 네라든지 아니면 에코로프라든지 대부분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과거에 그냥 일반적인 리사이클 제품에서 기능을 부여하는 제품으로 가고 있고요. 앞으로 가야 되는 개발의 방향은 그냥 리사이클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다에서 주운 거, 몰디브에서 주운 거, 제주도에서 주운 거, 아니면 뭐 산속에서 주워오든지 실제로 자연 환경에서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스토리를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케이스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리사이클 나일론 제품은 저희가 2007년도에 그 어망을 가지고 이제 리사이클 나일론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어망을 수거를 하다 보면 어망에는 이제 폴리에스터 어망도 있고 나일론 어망도 있고, 나일론 어망에는 나일론 6 어망도 있고 더블 6 어망도 있고 어망의 종류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리사이클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이 소재가 섞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일론 6만 나일론 6만 이제 모아야 되는데, 이런 수거하는 부분에서 좀 품질의 한계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리고 캐파의 한계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15년부터는 방사 혹은 이 원사를 뽑을 때 나오는 인더스트리얼 웨이스트, 그러니까 프리컨슈머 웨이스트로 리사이클 나일론을 뽑기 시작했고요. 그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주로 판매하는 브랜드들은 뭐 파타고니아를 포함해서 H&M 여러 브랜드를 저희 원사를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마켓시어는 이제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이 리사이클 나일론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사이클을 포함해서 과연 환경에 있는 이 관심 있는 브랜드들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거냐를 갖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리사이클 소재를 갖고 했고요. 앞으로 결과적으로 가야 될 개발 방향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만큼 줄일 거냐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2030년도까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을 30%까지 낮춘다라든지 50%까지 낮춘다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처럼 에너지 등급을 매기듯이 옷에도 에너지 등급을 매겨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얼마만큼 감축할 수 있다,
얼마만큼 줄였다. 이런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인증이라든지 이 데이터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고요. 스판덱스도 저희가 이제 프리컨슈머라는 이제 제품, 원사를 생산 중에 나오는 공정 중에 나오는 웨이스트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전 세계 최초로 100% 프리컨슈머 웨이스트를 쓴 리사이클을 가지고 제품 출시를 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의 그 글로벌 브랜드를 타깃으로 해서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뭐 내용이라든지 좀 추가 질문이 있으신 거는 뭐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끝나고 Q&A 시간에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